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재밌는 발언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좀 한참 웃었어. 그 발언 듣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살균제 있잖아요. 살균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금방 뭐 몇 초 내에 죽이잖아요. 보면 소멸시키잖아. 살균제도 그렇고 자외선도 그렇고 자외선을 쐬면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요. 그래서 살균제 너는 방역 살균 하잖아. 그걸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죽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몸에다 이렇게 투여를 하면 그러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마시거나 이제 마시거나 주사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 그 자외선을 뭐 하는 거는 좀 직접적으로 쐬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걸 먹거나 주사를 한참 웃었어. 뭐 아니 그 초등학교도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세상에 아니 그 우리가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 락스 얼마나 깨끗해 이거 뭐야 옷 같은 거 표백시키는 것도 락스가 정말 깨끗하지 잘 되잖아요. 그럼 내 그 마음을 속마음이 너무 까마니까 락스를 먹으면 하얘지겠네. 이것만하고 똑같은 거지. 얼마나 웃긴지. 얼마 전에는 이 얼마 전에 이번에는 이제 살균제를 광고한 거고 얼마 전에는 클로로퀸이라고 이제 그 코로나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클로로퀸 약이 그렇게 효과 있다고 얼마나 선전을 했는데 막상 임상 시험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고 낫질 않고 더 나빠지더래. 그래가지고 확실히 검증된 것도 아닌데 클로로킨 좋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진단 키트만 해도 아니 국산품 애용을 너무 좋아하긴 좋아해.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국산품이야. 국산품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진단 키트를 자꾸 거부하는 것도 한국산이라 싫은 거 싫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미국 주지사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가 부인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대거 수입해 왔는데 그거 가지고 수입했다고 그걸 또 우리나라 게 좋은 건데 왜 그 그 한국에 수입해 오냐고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릴랜드 주지사가 하는 말이 아니 각계전투하자며 각자 알아서 각 주에는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며 그게 진단 키트가 충분치 않으니까 각 주는 그 주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어디서 어떻게 구해 한국산이 좋은데 한국산을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또 뉴욕 주지사가 또 지지 발언도 해주고 그거를 하여간은 보면 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웃겨. 옛날에 뭐 그 우리 김정은하고 미사일 그 이제 그 얘기할 때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보면 그 우리 이 국제 관계에서 보면 그 우리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가 어 이제 여러 개가 사실은 있어요. 지금은 동독 서독해서 통일이 됐고 예멘도 이제 통일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통일을 원만하게 잘해서 좀 충격은 좀 있었지만 그래서 계속 성장을 잘하고 동독서독 나름 이제 서로 잘 화합을 하는 것 같지만 예멘은 안 그렇더라. 아직도 내전 중이더라. 뭐 그 인구가 3천만 명인데 1,500만 명이 거의 난민 수준이라니까 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야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것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참 큰일이다. 공식적인 나라는 공식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키프로스라고 또 있어요. 지중해에 보면 그 터키 밑에 이 그 터키 밑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그리스 옆 밑에 옆으로 이렇게 이 키프로스라는 좀 섬이 있어요. 제주도보다는 크고요. 한 경상도만 하려나? 전라도만 하겠네요. 전라도 정도만 크기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라는 나라예요. 그것도. 근데 거기는 이제 옛날부터 그 그리스인하고 터키인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깝고 터키도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로마에 편입되었고요. 또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러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자기네 나라가 그리스 종교는 그리스 종교를 믿지만 그리스로 독립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 뭐 그리스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면서 뭐 이제 그리스 옛날 고대 문명 이렇게 해서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로마에게 편입된 이후로는 제대로 이렇게 역사를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렇게 1910년대쯤에 10년대 후반인가 20년대인가 때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터키가 독립을 하게 돼. 오스만 투르크 하면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로 해가지고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까지 다 이쪽 오스만 투르크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어요. 이쪽 중동이잖아요. 동아시아, 아니 그쪽 아시아, 인도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거점이거든요. 여기를 지나야지 유럽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스웨즈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영역이죠. 이제 이렇게 그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고 유럽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게 된 것도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르네상스도 있었지만 바다로 해서 빙 아프리카로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그러다가 대서양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고 보면 그렇게 된 것도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 오스만 투르크 그 앞에 그 앞전 나라가 있는데 티르크 쪽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내내 비슷한 나라인데요. 어쨌든 거기 중동 지역을 이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종교 전쟁, 종교 분쟁으로 십자군 이런 거 있었잖아 보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으로 가려면 글로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콕 틀어막고 내주질 않는 거예요. 교역을 안 하는 거야. 지나도록 하질 않아.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아. 그러자 이제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부터 해가지고 백기를 열게 되는 거죠. 항로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고 그 중국으로 가고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결국은 중동에 있던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나라들 거대한 나라 때문에 꽉 막고 있으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 제국주의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던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거의 뭐 하나로 된 나라였었는데 하나로 된 나라라고 해가지고 로마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각 지역 자치를 인정을 해주고 대신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 됐어. 종교적 자유도 인정해주고 믿고 싶은 거 믿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스 정교 그대로 이제 믿고 대신에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줘. 그리고 공직의 진출을 잘 시켜줘. 그 말고는 이제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고 탄압을 당시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슬람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이슬람 아니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 이렇게 칼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모든 종교를 다 개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막상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큰 나라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분열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터키가 생기게 된 거예요. 터키에 어떤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터키가 이제 되는데요. 그때 그리스랑 서로 싸우게 돼. 서로 이제 그리스가 터키를 지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터키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터키랑 그리스랑 서로 영역 다툼으로 해서 터키에 그 있어 그 국민 영웅 해가지고 터키 독립을 이끈 무슨 장군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터키 국민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터키가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있던 키프로스 섬은 그냥 이제 그냥 섬이었어요. 키프로스 영국에게 이제 이렇게 그 지배를 당하게 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됐을 때 그냥 키프로스였거든, 섬이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터키가 가까우니까 터키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오스만 투르크에서 독립할 때 서로 터키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서로 안 좋아졌잖아, 사이가. 그러니까 키프로스에서는 사람들이 반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터키인을 좀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살던 터키인들이 옆에 있는 진짜 터키한테 우리가 지금 차별받고 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얘가 터키가 파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키프로스가 섬이 반반 나눠졌다니까요. 그래서 분단 국가가 돼서 지금도 분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야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키프로스라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도 분단 국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때는 뭐 이렇게 우리 남과 북과의 관계처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몇 개의 통로를 열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더 자유롭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남북 관계를 빨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과 북과의 관계를 그냥 통일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엄청 커요, 이게. 예멘서 같은 상황이 날 수도 있잖아. 경제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독일이야 뭐 이렇게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독일도. 근데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 영역은 다 우리 땅이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헌법으로 놓고 보면 북한 땅은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 북한 땅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기 강제 점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헌법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나 이렇게 한반도는 모두 다 우리 땅이라고 돼 있어요. 국토 영역을 정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헌법으로 놓고 보면 북한은 우리 땅인데 남한 땅 같은 땅인데 이 김일성 일가가 강제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도둑 맞고 있다라고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것을 개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건 국민적인 큰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주장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는 국토의 영역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하고 국민적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가 헌법에 놓고 보면 북한은 정권이 아닌 거예요. 북한은 괴뢰 정부야. 그러니까 북한은 나라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근데 사실은 국제법상 아니잖아. 국제법상 유엔에도 가입돼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운동 경기를 하도 남한 북한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나라 대 나라 대 수준으로 거의 교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게 더 나을까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다른 미국 같은 데는 주 연방으로 돼 있고 또 유로존도 보면 거의 뭐 연방 옛날에는 다른 나라였지만 하나로 합쳐가지고 연방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 그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연방이라는 게 자치제잖아요. 남한도 보면 자치제가 점점 안정이 되고 지방자치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고요. 울산은 울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있어. 그럼 좀 더 크게 놓고 보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왕래만 가능하면 교역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공장을 세워서 싼 인력으로 경산품을 만들고 교역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사를 하고 거주를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교역이나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라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그런 게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렇게 종북 사람처럼 고려 연방제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그래요. 어, 아까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의 관계에서 그리스인들이 갑자기 그리스인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인인지 잘 모르고 살았어. 왜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어도 우리 고대 그리스에 내려오는 이런 종족 인식을 별로 하지 않았죠. 근데 이 그리스인이라고 되면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터키인들하고 갈등인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살았어. 키프로스에서도 그냥 같은 섬나라의 옆집으로 같이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리스인, 터키인 따로 나누면서 종족주의가 생기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족주의가 좋기도 하고 나쁜 것도 있어요. 사람이 성숙했을 때 종족주의는 동료주의처럼 그래 우리가 남이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숙되지 않으면 배타주의로 흐르게 돼요. 우리 종족은 최고고 다른 종족은 아니고 우리 종족끼리는 지내고 다른 종족하고는 좀 떨어져 지내고 우리끼리 노는데 왜 끼어들어 이렇게 우리끼리 노는데 왜 끼어들어 이거는 왕따를 낳게 하고 이게 배타적이 돼서 나는 옳고 상대는 나쁘고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종족주의가 꼭 좋은 거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이 성숙된 국민성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해서 잘 지내고 그리고 다른 종족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종족도 인정을 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온 인류가 또 하나의 인류니까 크게 보면 인류잖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같은 단일 민족이면서도 이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때 이제 6.25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공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아직 연세가 있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했다가는 종북이야? 거꾸로 됐어. 어떻게 된 게. 하면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많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같은 종교나 같은 종족 이런 걸로 서로 그 화합을 하거나 서로 똘똘 뭉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 이념이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좀 같은 종족이 같은 우리 형제야라는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형제야, 같은 나라야라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사실 빨리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그 논의가 빨리 그 뭐랄까 이런 내 고민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보면 사람의 생각이 한 가지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8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08가지 마음이 모두 다 화합이 잘 되면 안정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죠. 나한테는 우울감도 있고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어. 근데 이제 인정을 안 하고 하나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나는 우울해. 우울함만 치우치면 우울하니까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우울도 있지만 내 마음에 기쁨과 환희 또 우리 동료의식 이런 것도 있다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겁나 우울해. 그러지만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가 남이가 그래 우리는 같이 행복하게 지내야 돼 이러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 감정들이 108가지의 감정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사람의 지혜가 점점점 성숙이 돼요. 그런데 108가지 마음들이 서로 각자 따로 놀고 서로가 이제 충돌이 되게 되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빴다가 이게 너무 한쪽에 너무 기쁨이 오래 가든지 너무 슬픔이 오래 가든지 너무 시기 질투 때문에 막 고민이 심하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애절한 사랑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든지 이게 이제 모두 다 감정 조절의 실패, 감정 화합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나 자신의 몸도 망가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 잘해주려고 하다가 계속 오래 있으면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받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떠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마찬가지 우리 남과 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 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일본하고 별로 안 좋지만 일본하고 안 좋은 것보다 북한하고 더 안 좋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안 좋은 거, 러시아보다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게 우리 주변 그 국가 중에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게 북한하고가 사이가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형하고도 아우도 아니야 본래 이렇게 한 몸이잖아 우리 형 동생도 아니잖아 한 몸이잖아 한 몸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만 미워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하고 북한하고 아니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강대국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고 하고 북한하고는 잘 지내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이래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언어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제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국민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를 하고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 좌우 갈등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심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보수 진보 이런 것들도 심해지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재난 보조금 나오는 이런 것들도 참 답답한 문제잖아요. 하루빨리 4월 초에 다 나눠줬어야 돼 사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다 나눠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5월 중순에 뭐 나눠준다고. 5월 중순이면 이거 뭐 하려고 나눠줘 그럴 바에야. 화가 나게. 그래 이것도 빨리 해결이 돼서 선거 전에 사실은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하고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국회 사람들을 정부 생각하고 다른 거죠. 또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한 것대로 안 한다고 국무총리가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또 여당이 뭐 하고 아이 기분 나쁘다고 나 사표 쓸 거라고 요 기획재정부가 참 살림을 참 잘하는구나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본래 이제 기획재정부는 집에서 얘기하면 보살이고 정부는 이제 보면 그 거사구이잖아요. 보살이 돈 관리를 하잖아요. 거사는 그럼 돈 벌어오고 또 거사는 또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뭐 펼치고 그런데 집에 밖에서 거사가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 생겼는데 돈 좀 줘. 안 줘. 안 줘. 아니 우리 회사를 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돈 안 줘. 꽉 막고 있으면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참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도 참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임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고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쓰는데 공평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그래. 좀 생각과 이런 것이 좀 달라도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했다가 상대편을 썼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윤 총장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내 사람 위주를 쓰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에 그 경제부총리나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오히려 정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국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 우리가 왜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아야?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빨리 성숙이 돼서 국회든 정부든 혼연일체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남과 북과의 관계가 혼연일체가 되면 그럼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민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제 시민 의식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진보 보수 남과 북 이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에, 이것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롭고 용서를 잘하고 또 자비를 실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